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의 백훈종입니다. 네, 코인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얼어붙은 코인 시장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웹3? 그것도 아니라면 제3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한 주간 크립토 시장에 있었던 새로운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페이팔의 새로운 코인. 제가 앞서 얼어붙은 크립토 시장의 구원투수는 누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립니다. 이 페이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죠. 이 페이팔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김동환 대표님께서 이 페이팔이 선보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팔이 지난주 7일이죠.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고요. 이게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페이팔 USD라고 부르는데 이제 약자로는 PYUSD 이런 이제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코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뭐 이런 안전자산 위주의 어떤 담보를 가치를 담보로 잡고 발행을 하는 그런 컨셉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T잖아요. USDT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은 담보 자산을 들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담보 자산으로 이런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 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만 발행사가 하나는 테더사라는 곳이고 여기는 페이팔이라는 곳이 발행을 한다라는 것.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페이팔은 조금 더 재밌는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앙화되어 있는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는 컨셉이요? 가령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을 이용해서 계정을 중지하거나 지갑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는 우리 결제 서비스는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 결제 서비스에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어쨌든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USDT가 있는데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냈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발행사인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워낙 전통 금융에서는 그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는 1위 업체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건가요? 이게 페이팔의 코인 진출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페이팔이라는 이제 기업 그리고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시니까 모를 수 있는데 페이팔의 그 활성 유저 수만 해도 4억 3,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페이팔을 이제 연동해서 쓰고 있는 가맹점 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페이팔 내부 인사가 얘기했지만 페이팔 액티브 유저, 활성 유저 수만 다 더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모든 메가뱅크들의 고객 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결제 네트워크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페이먼트, 온라인 페이먼트 산업 내에서 보면은 이 마켓 셰어가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팔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했을 때 더 이슈가 부각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왜냐하면은 페이팔이라는 어떤 결제 솔루션 내에서 쓰인다는 게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유통을 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페이팔 USD 코인의 약관만 들여다보더라도 이 페이팔이 언제든지 원할 때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게시하면은 페이팔 쪽에서 이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의해 발행돼서 모든 전 세계 국경에 제한 없이 이렇게 유통되고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는 페이팔에서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가 퇴색함으로 성공 가능성은 좀 반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공 가능성 반반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페이스북이 19년에 우리가 발행하겠다 한 리브라가 떠오르거든요. 당시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봤던 게 뭐냐면 그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 사용자만 다 합치면 10억 명이 넘잖아요. 그들에게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그런 10억 명의 사용자들을 일종의 금융의 혜택 속으로 집어넣어 주겠다.
라고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엄청난 꿈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규제 당국에 막혔습니다. 네. 그런데 페이팔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역시 리브라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규제 당국에서는 별 말이 없나요? 일단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차이가 있는데요. 리브라 같은 경우는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1기 같은 경우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어떤 바스켓 통화로서의 네네네. 의미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존재감이 지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당의 정치인 할 거 없이 모든 미국의 그 정관계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이 뭐하는 짓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달러 기반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 네네.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이번에 그 페이팔이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도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네네. 퍼블릭 네트워크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 담보 자산이 되는 어떤 예금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팍소스 은행에서 맡아서 관리를 네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사실상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USDC하고 다른 구조가 뭐 아까 이제 백훈종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어떤 약간의 규제가 가능하다 네네네. 이런 부분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네네네. 보이고 있냐? 공화당 쪽에서는 좋다고 했어요. 최근에 이제 하원 공화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을 냈는데 그 이제 주창자인 맥킨리 의원 같은 경우는 저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실 서비스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양당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보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가능성 역시 아까 백훈정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반 확신할 수는 없는 거군요. 다만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네. 얼마 전에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미국이 도입하는 거를 자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게 서포트하는 의견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양당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게 맞는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그 국채의 가치와 연동되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요즘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어떤 큰 핀테크 회사가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을 담보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면 그만큼 1대1로 미국 국채나 그 달러 예금이 담보로 잡히는 거고 그거는 국채의 수요가 늘어남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 또는 연준 입장에서도 나빠할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이 일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팔이 이 PYUSD 스테이블 코인을 성공해서 진짜 뭐 4억 명 유저 중에 절반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미 국채가 요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약간 등한시되는 네네.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국채의 수요처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회사가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만약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어떤 초당적인 또 그런 긍정적인 그 시류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PYUSD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여기 암호화폐 전체,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훈정 이사님이 지금 그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왜 민간 기업에 맡기느냐. 연준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네. 아마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갑자기 페이팔이 네네. 이런 거를 하느냐. 네네. 이게 굉장히 남들은 안 하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초에 테더라고 해서 이제 USDT 만든 회사가 사실 이제 그 상반기에 거둔 그 수익이 네네. 그 뭐 이제 기사로도 알려졌지만 이제 블랙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 세계 최대. 최고의 자산 운용사의 분기별 수익보다 더 많거든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참 많이 벌었더라고요.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수익의 원천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USDT는 막대한 어떤 그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네네. 보유하기만 해도 사실 이제 이자가 나오는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산을 USDT 그 발행자들, 그러니까 자기 USDT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금융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저런 비즈니스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페이팔이 왜 들어왔냐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들한테는 이자를 안 준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는 주겠다? 인마이 포켓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페이팔의 지금 생각이고 저는 이 시장이 커지긴 커질 텐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서 네네. 누군가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그냥 디지털 달러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내용이 왜 미국 정부가 이걸 그쵸. 하지 않냐. 네. 그 정부가 이걸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단계가 많고 부담되는 사업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시범 사업 같은 개념으로다가 네네. 민간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이제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민간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네네. 라고 할 때는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던 패드나우라든지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면서 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 페이팔이 그 얼어붙은 크립토 시장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영향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더리움 가격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더리움 만약에 PYUSD의 사용성이 증가하고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PYUSD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제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수요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무언가 이더리움 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또는 프로젝트의 어떤 리더가 그 해당 코인이 사용될 수요처를 찾아서 그거에 맞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죠. 페이팔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페이팔 플랫폼을 이용해서 PYUSD가 사용될 수요를 제대로 찾았다면 고우투 마켓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고우투 마켓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웹3로 넘어오지 않았던 웹2의 유동성을 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갈 거라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페이팔이 선택했다는 건 이제 레이어 1 전쟁에서 이더리움이 승자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팔이 꼭 선택해서 승자라기보다는 네네. 분위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페이팔이 이더리움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저는 조금 이제 얘기하셨던 거랑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파급력을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국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카드잖아요. 네네. 카드 결제가 많은데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를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카드보다는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 페이팔이라는 곳은 사실 결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커머스랑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페이팔 자체가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해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영향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자면 바로 크립토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입니다. 앞서 얼핏 말씀해 주셨듯 웹2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 있는 유동성이 웹3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크립토 시장 활성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뭐 당연히 긍정적인가요? 저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페이팔이 어쨌든 웹2의 유동성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PYUSD가 사용될 곳은 기존의 페이팔이 가맹점들을 이어서 결제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에 결국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 웹2의 유동성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YUSD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역할들을 가져와야만 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USDT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규제 밖에서 네네. 여괴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큽니다. 음. 특히 USDT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에 많이 이용되는 그 거래량이 크고요. 비트코인은 되게 이유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는 안전자산, 그 어떤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PYUSD가 이제 이 부분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규제에 포커스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막 출시되려고 하는 마당에 뭔가 운명을 결정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가상자산 가격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올 호재로 작용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나요?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사실 이게 워낙 호재가 최근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 맞아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하루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한 아니 2, 그런데 3% 제가 정도. 아까 뭐 물론 다르긴 하지만 19년에 리브라가 출시됐을 때 아, 좀 그때를 다르죠.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그야말로 빔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구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닥 그렇게 시장이 뭔가 네. 크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작년 8월이었나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그 오펙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 규제를 했었던 디파이 규제를 했었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USDC가 미국 정부에 우리 협력하겠다라고 해서 시총이 엄청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검열이 있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난 싫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페이팔이 그런 노선을 걷는다고 하면 확장성에 좀 상당히 당분간에 단기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웹2 기업이 크립토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라서 일단 환영하고요.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크립토 생태계에 부디 뭔가 활성화시키는데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